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양증시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1조 2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면서 오늘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85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300억, 기관 투자자 38억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떨어졌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중국의 그런 딥시크라는 AI 모델이 발표가 되었고, 그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성능이 유사하다라고 되었을 때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그런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딥시크가 투자한 금액이 훨씬 저렴하다라고 좀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의 빅테크에 사용하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그런 이제 많은 이제 투자금들이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특히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도 이제 그렇게 좀 떨어졌다가 일부 메워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오늘 한국 증시의 반도체 종목,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칩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인 이 차익 실현이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전선 관련 종목들,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좀 전력망 관련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코스피 그래도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을 좀 해 주었고요. 계속해서 그 적절한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진행이 될지 반등을 계속 이어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미국의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이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10시 30분에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FOMC 연준에서 이 지표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이번에 이 1월달 그죠? FOMC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직 있다. 그래서 아직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PC 지표가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월 PC 지표가 지금 이제 0.3% 전월 대비 오르고 전년 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제 PC 지표는 2.5%가 올라갔었고요. 사실상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하고 있지만 확실히 지금 지표 자체는 서서히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더라도 시장이 안도감으로 좀 이제 일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았을 때는 예상치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지금 이제 물가 지표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보다 하락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좀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이제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가 지금 이제 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추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런 이제 에너지 지표가 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근원 지표에 대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천연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원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에너지랑 식료품 제외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뒤네요. 그래서 4시간 뒤에 그 지표를 한번 신중하게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매도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저런 PC 지표에 대한 관망세, 그죠?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좀 이제 이 메리트를 잃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를 계속 높게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2월에 한국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월은 동견했지만 진작 이제 내렸어야 되는데 아직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환율을 예상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FOMC가 이번 올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표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환율이 다시 이전처럼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 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상치에는 부합하게 나와서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주어야 되고요. 예상 범위 밖이더라도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것은 조금 찝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대형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위주로의 매도세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요. 한번 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려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상승하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거래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엔캐리 관련된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전처럼 뭐 7월, 8월처럼 코스피가 뭐 10% 정도 급락을 하고 그러한 사태는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는 크게 매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일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보다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더 중요하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갈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요. 오늘의 그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고요. 수급은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매수 매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고 특별하게 뭐 매수에 집중하는 수급도 없고 매도에 집중하는 수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진행 중이고요. 특히 코스닥에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지수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번에 이제 AI에 대한 딥시크 사태로 좀 이제 단기간에 급락은 했지만 결국에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PC 지표만 제대로 나온다면 좀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적절하게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니케이도 네, 보합 수준입니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적절하게 다 큰 변동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는 이제 좀 불식되지 않았나 싶고요. 금리 인상을 한 지 꽤 지났죠. 니케이는 우리 설 연휴 동안 계속 증시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런 딥시크에 대한 이 차익 실현도 좀 잘 버틴 것 같고 크게 뭐 변동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차트를 좀 그렸는데요. 큰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을 볼 건데요. 환율이 지금 1,450원까지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56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히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환율이 좀 갑자기 위로 급 반전을 했다라는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이 PCE 지표를 높게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만약이라도 높게 나온다면 다음 주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적절하게 나온다면 이대로 이제 1,400원 중반 정도 혹은 좀 더 아래로 밀리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환율은 지금 뭐 좀 더 그 이슈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0.4%, 0.7%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이슈 나오기 전에는 보합으로 혹은 좀 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것 또한 10시 반의 지표에 따라서 급 반전될 가능성도 있고 좀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둘 다 에너지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는 4.53%로 조금 더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좀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치로 보았을 때는 고점이 내려가고 있지만 이것 또한 오늘도 이제 그 지표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PC 지표가 많이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높았던 환율이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미국의 강달러 추세가 깨질 수 있고 트럼프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인플레가 좀 빨리 잡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좀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시장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성장률이 2.3%로 이제 예상치보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3.1%보다 하락을 했고요. 시장 예상을 하회를 하면서 2% 초반대 성장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탄탄한 소비 지출로 지금 이제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소비 지출이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것은 이 CPI 지표라든지 그런 이제 PCE 지표가 우리 예상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미국의 GDP 성장률 자체가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성장률 아니 그 경기가 조금씩 다시 활발하던 것이 다운이 되고 있다, 깔아앉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소비세가 좀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경우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파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이어졌을 때 분명히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파월 의장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시장을 계속 따라가는 것,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열어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준비를 해둔다면 즉각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우리가 손해를 덜 본다,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한번 계속 증시를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00원 하락해서 3.2% 하락했고요. 23,9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쭉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중간에는 더 이제 크게 밀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아무래도 전력 관련 종목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특히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딥시크 AI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스닥을 끌어내렸던 것, 특히 SMR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전력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를 보았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선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 차트를 보았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빠르게 많이 올라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슈,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밀어 올리는 양봉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시간의 거래는 뭐 적절하게 진행되었고 23,800원으로 100원 정도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이제 전날과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뭐 딥시크에 의한 하락도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그냥 기계적인 매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차트 이외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200만 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차익 실현을 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에 바짝 들어왔던 이 수급이 일부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30만 주 매도했고요. 투신 7만 5천 주, 연기금 투자자 9만 2천 주, 사모펀드가 15만 주 매도하면서 적절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매수했던 연기금 투자자, 투신 투자자는 뭐 생각보다 크게 매도하지 않았고요. 사모펀드는 뭐 이제 수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뭐 금방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루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딥시크를 주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거시적인 움직임을 더 주시를 해야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10시 반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PCE 지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주식 시장의 환율과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이 미국의 강달러 추세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딥시크에 대한 하락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특히 많이 올랐던 이제 BHI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와중에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잘 선방이 되었다.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뭐 잠깐 꺾이긴 했지만 우리가 어렵게 뚫었던 이제 고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22,000 중반대를 아주 강하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 나갔기 때문에 좀 이 정도는 이제 쉽게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이제 치고 나가는지 좀 더 조정을 깊게 줄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차트는 한번 확인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22만 주로 전날과 거의 유사합니다. 3만 주 정도 증가했고요. 2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뭐 공매도 잔고 특별하게 우리가 주시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최근에 큰 움직임이 없고요. 오늘도 지금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진 않았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차 잔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물량이 197만 주 매도해서 200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가 잡혔고요. 200만 주 매도했지만 24.38%로 여전히 뭐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전체에서 좀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PC 지표가 오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좀 더 하락세를 줄 수 있겠지만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가 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JP모건과 UBS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요. 최근에 한 20일 동안에 매수 집중을 했던 수급은 신한증권, UBS, JP모건이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량을 이탈시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했다라기에는 이전에 좀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확인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의 AI 5대 천왕이 이제 용트림을 한다. 그래서 오픈 AI는 58조 원을 조달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미국에 중국이 이제 AI 도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중 AI 전쟁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이어서 이제 중국이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이제 제왕을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미국의 빅테크는 대규모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AI 산업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1,500위안에서 이제 4,500위안으로 2025년 5년 전 대비해서 3배 정도 이 AI 산업이 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AI에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러한 딥시크가 AI 산업에 이제 회의감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AI 산업의 투자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만들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의 4대 AI 기업인 문샷 AI, 즈푸 AI, 바이촨, 미니맥스와 이번에 떠오른 이제 딥시크가 이렇게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문샷 AI가 또 차세대 수학 추론 모델 K0 매스만 해도 일부 성능에서 오픈 AI 추론 모델의 O1 시리즈를 능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AI 배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성능을 내는지 투명하게 좀 오픈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심을 들게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성능을 내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반도체 제재 내에서 이러한 성능이 나오는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투자가 좀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주목을 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대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이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전력망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이런 인프라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칩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만 투자하도록 이렇게 바꾸진 않을 겁니다. 하드웨어도 하드웨어대로 늘리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결국에는 좋은 하드웨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차선을 선택을 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이제 칩을 토대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기능도 필요한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 기능을 보완해서 그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빠르고 신속하게 짤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일각에서는 하드웨어 투자보다 소프트웨어로 쏠려서 하드웨어가 이제 투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소식 이후에도 메타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트럼프가 직접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함으로써 AI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그 700조를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딥시크라는 기업이 사실 얼마나 투자를 받았고 얼마나 인력을 이용해서 그걸 개발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아주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그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는 많은 비용이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소프트웨어의 투자도 투자대로 함으로써 이게 이제 양쪽 다 투자가 되도록 지금 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결국에는 AI 전쟁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미국과 중국의 전쟁입니다. 이 두 국가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패권 다툼 안에서는 EU도 있을 거고요. 한국과 같은 그런 이제 이 국가들도 이제 주목을 할 겁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네, 뭐 인도,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도 다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큰 틀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게 꼭 크게 저렇게 미국처럼 많은 돈을 붓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국가들도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AI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크게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시장 전체의 규모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장 확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가용, 그죠? 고가용 칩보다도 이제 저가용 칩이 좀 더 사용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HBM의 수출을 많이 하던 이 하이닉스가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
결국엔 저가형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이 반도체 칩은 많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칩들이 이 총 용량으로 따졌을 때는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전력망도 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각 국가도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이렇게까지 두 국가가 치열하게 다투는데 우리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이미 이제 우리나라도 정치권 내에서 이런 중국의 AI 개발을 두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AI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그런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꼭 소프트웨어에 집중될 필요가 없다. 둘 다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은 단기간에는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서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AI 인프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쪽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AI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 AI를 적용을 하던 간에 모든 수많은 케이스를 이 AI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파악을 해서 그걸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거나 혹은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라는 그런 모델은 일부 성능에서는 뛰어나겠지만 앞으로 추후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데이터의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AI의 근본적인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드시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이 중국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를 했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전파 우려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금지를 시켜버렸고요. 이렇게 미국 하원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AI를 지금 금지시킨 게 아닌가, 중국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사를 하느냐, 단순히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죠? 러시아로부터 LNG라든지 그런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던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을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이 급등을 하고 LNG를 특히 많이 수입을 하던 독일 같은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에너지 입장에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연료라든지 그런 이제 다른 원자재도 지금 이제 제3국에 대한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대체 국가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상당히 좀 무기화됐을 때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서 좀 골치가 아프더라. 근데 지금 AI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이 중국 거를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만약이라도 이런 패권에 있어서의 그런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감이 들 겁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인 그런 경찰 국가라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그런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특성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 AI에 대한 이 근본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협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이제 에너지를 자립하듯이 이 국가들도 AI도 자립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AI에 대한 확대가, 그죠? 경쟁적인 치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이 왜 늘어났는가?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자립과 탈탄소, 그 다음에 이런 AI에 대한 발전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증이었다면 지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자립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게 지금 에너지 확대와 맞물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주 긍정적인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서 우려해야 될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이제 최악의 사태, 그죠? 전체적인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터진다면 아무래도 이런 AI 패권 다툼도 쏙 들어갈 겁니다. 결국에는 자산 자체가 AI 투자에 들어가는데 그 자산 자체가 버블이 터지거나 이제 자산 자체가 수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당겨졌을 때는 이러한 모든 이제 산업 자체가 수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두 개를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미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도 좀 예측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2030년까지 최대 1,500달러의 원전 투자가 있을 거다. 계속 이제 원전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SMR 용량이 최소 40기가와트, 최대 120기가와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누적 투자액이 6,500억 달러로 SMR 투자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25년인데요. 6,500억 달러라고 한다면 25를 나눴을 때 매년 한 300억 달러씩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SMR에만요. 근데 지금 이제 SMR 외에도 천연가스도 투자를 하고 있고 LNG와 같은 그런 투자, 수소 투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 대한 에너지 관심도, 특히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더라.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거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2027년까지 원자력 재도입 계획을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고요. 이탈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를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으로 재도입할 방침을 밝혔고, 원자력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이제 에너지 믹스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제는 보완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간헐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활용해서 간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민간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원자력 에너지 같은 이런 간헐적이지 않은 꾸준히 고밀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의 기업들이 전력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 수요에 대한 그런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에너지 특성에 맞는 그런 에너지들을 각각의 요소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이탈리아도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롤 모델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독일 모델을 우리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도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원전에 대한 최종 예비 사업자 후보를 발표했고요. 이전과 같이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프랑스는 아무래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가장 큰 유력 파트너가 아닐까.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좀 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한국이 저력을 발휘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좀 이제 이 위력을 발휘할까.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합작품이기 때문에 다국적 컨소시엄을 언급했던 카자흐스탄이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는 계속 에너지에 대한 확대, 에너지에 대한 패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요. AI에 대한 패권 다툼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가 지금 이제 에너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런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전체적인 경제를 누를 수 있는 경기 침체 요인,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 고금리가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면 그 또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좋은 시장 상황 속에, 좋은 전망 상황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이 거시적인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있는 PCE 지표 기다리면서 한번 이번 주말
마무리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